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신규 채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와 공작권TV 그레이트게임 유튜브 채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 방송을 멀리 해외에서도 즐겨보시고 또 댓글을 남겨주시는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오늘은요, 아주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참회의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 과연 청년들이 왜 이런 사과하는 참회문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는지,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비통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년들이 왜 이러한 사죄의 참회문을 발표했는지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옆에 보시면요,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그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요, 더 볼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요, 그 더보기를 꼭 눌러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 못난 선배들을 대신해서 젊은 청년 학생들이 지금 그 참회하는 사과문을 지금 국민들 앞에 발표를 했어요. 그 방송이 나오는 걸 보고 저는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왜 저 젊은 학생들이 부끄러운 선배를 둔 죄 때문에 저렇게 참회하는 사과문까지 발표해야 될까? 정말 부끄럽고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우선 한양대학교 학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나온 한양대학교 학생, 이름은 제가 생략하기도 하겠습니다. 선배들을 대신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석고대죄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양대학교 선배가 되는 전용기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마 국회의원 같은데, 이 전용기라는 자가 지난 그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을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단순하게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다,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발언한 이 내용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개개인의 카톡을 열람하는 것은 검열하겠다는 내용을 내포한 이와 같은 발언이 상식적인 일이 아니고 비상식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었을 때 저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어이가 없었고 분노했다라고 지금 이 학생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용기라는 의원이 이 한양대학교의 선배님이란 사실을 알고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고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학생이 이렇게 부끄럽고 죄스러워야 할까요? 그래서 전용기를 대신해서 사죄를 드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의 또 자유애국진영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죠. 한양대학교 출신에. 바로 에미추입니다. 에미추. 추미애죠. 이 추미애가 육선의 정치인으로서 한양대학교의 자랑스러운 동문이라고만 생각해 왔는데,
그 누구보다도 부끄러운 선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지금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추미애 아들의 군복무 시절에 그 아들이 비정상적인 군복무를 했죠. 그 군복무를 도와줬던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현재에 이르러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입법 폭주에 힘을 쓰고 있고, 또 국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지금 추미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방지 3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탄핵, 남발, 입법 폭주로 이미 입법부의 권한이 도를 넘었다는 것은 공공연히 드러난 사실이라고 지금 이 학생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을 내란이라 칭하며 방지하는 법안조차 내는 것은 대놓고 입법부가 독재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 학생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림종석 동무, 그리고 가족회사인 선관위원회가 투명하다고 떠들고 있는 박희승, 이와 같은 다양한 선배들이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다 하면서 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출신의 이런 위대한 동문 선배가 림종석이나 박희성, 또 추미애, 전영기, 이런 애들 말고도 또 여러 명이 있죠. 그러나 오늘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의 이 참여하는 사과문 발표하는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야,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비록 지금 저 입법부를 차지하고 있는 가짜 조작 부정선거로 의해서 지금 국회의원이랍시고 지금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입법 독주에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을 보면서도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이처럼 건강한 생각,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분명하게도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건국대학교 학생입니다. 건국대학교 학생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기본적인 가치가 얼룩지고 더럽혀진 대한민국의 정치 적폐와 우리의 부끄러운 선배들이 그 일선에서 주도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깊이 통감을 하면서 한 명의 건국인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껴 이 자리에 섰다라고 소회를 밝힙니다. 건국대학교를 건립하신 분이 바로 고 유석창 박사님이시죠. 그 유석창 박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 항상 조국의 건국을 생각하고 민족의 번영을 위해 마음을 비운다 라고 하는 상념 건국, 허심 귀족, 이 말씀을 먼저 서두에 내어놓습니다. 이 유석창 박사님 정말로 위대한 한국인 중에 한 분이시죠. 자, 그분의 말씀처럼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기원하며 이 사과문을 낭독한다고 했습니다. 참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미국 대사관저에 난입해서 사제 폭탄을 던지고, 그것도 사람을 향해서 던지고, 쇠파이프로 집안을 때려 부수고, 직원을 인질로 잡아 농성을 하였고, 바닥에 신나를 뿌려서 방화 테러 협박을 했다는 이 정청래의 이 죄상을, 정청래의 만행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고하고 있었습니다. 정청래는 이 사건으로 2년간의 징역을 살고 미국에 다시는 입국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정청래는 이러한 자신의 과오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그 뻔뻔스러움을 국민들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혈맹국인 동맹국인 미국에 반대하는 이러한 위험한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신념을 현재까지도 지니고 있음을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청래가 속했던 서총련은 NL 위주의 단체고 또 정청래 또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라고 하는 일명 삼민투라는 미명하에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바라봤으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온 사람들의 업적을 극구 부정하면서 오히려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세뇌하는 민족 분단의 원흉인 북한 수뇌부를 두둔해 왔다라고 하면서 정청래의 잘못된 인생관, 사상관, 역사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하여 그곳에 심취하고 연구하고 재해석해온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통치 당시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었으며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그 근본부터가 미국의 식민지였고 식민지로서 세워진 국가였기 때문이라는 그들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청래는 오늘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공도 경력도 이렇다 할 뭔가가 없지만 친명계 강경파라는 타이틀에 힘입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정청래는 다른 법조계 정치인들을 제치고 그 자리에 올랐다라고 정확하게 정청래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무슨 또 학원 선생인가 뭐 이런 거를 했다 그러죠. 자, 계속해서 이 정청래에 대한 비평을 이와 같이 합니다. 그러고는 그 권위에 힘입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의원들을 트집 잡아 힐난하고 비판받아야 할 자신의 과오를 훈장마냥 떠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청래 그분은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이 되어 사상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처 따위는 필요 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폭동을 꿈도 꾸지 못하게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포함한 모든 관련자를 일벌백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확고히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이 정청래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발언이 정청래 당신에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말씀인 걸 모르고 있냐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어요. 훨씬 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테러 행각을 벌인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도저히 말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쩍 모른다 하더니 정청래 그분도 그러한 것 같다 라면서 자신이 지하 조직의 젊은 일원일 때에는 소수를 탄압한다고 억울해하면서 정작 자식이 자신들이 권력을 쥐어잡게 되자 나라의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다라고 지금 아주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다수당을 핑계로 협치가 아닌 강압의 정치를 일삼고 있고 젊었을 적에 그렇게나 분노하던 파쇼 정치를 지금 자신들은 죄책감조차도 없이 즐기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평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이러한 작태를 볼 때면 100년 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떠오른다고 하면서 거대한 야당이 타 정당 의원들을 설득하여 세계 최대의 악법을 가결시켰고, 그렇게 하여 바이마르 공화국은 멸망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선동꾼을 유세장에 심어두고 그렇게 집단 최면을 걸어 대중을 조종했고, 정보를 통제하고 여론을 호도해서 정의의 사도인 양 유난을 떨었다라고 비평을 했습니다. 정청래가 정확히 40년 위의 선배가 됐던 모양입니다. 이 학생은 정확히 40년 후배, 그리고 공과대학의 후배로서 이러한 선배가, 그리고 여기 뒤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이와 같은 선배들이 국가 요직에 앉아있는 것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께 무한한 죄악감을 느낀다라면서 지금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있어서 국가에 사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데, 그렇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고한다라고 지금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극우라고 진뭉개고 두려워하는 우리 청년들의 불꽃은 절대 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야, 진짜 무서운 얘기를 이 청년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극우라고 진뭉개고 두려워하는 우리 청년들의 불꽃은 절대 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정청래, 이 학생 얘기를 좀 듣고 있나? 자, 계속해서 학생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과거의 왜곡된 이념을 씻어내고자 당신들의 삼민투라는 것이 그러했던 것처럼 반사회주의, 반공산주의, 반전체주의, 삼반투라는 안티테제가 되어서 이것이 크나큰 해일로 일어날 것입니다. 야, 정청래, 너 이제 큰일 났다. 응? 후배들이 반사회주의, 반공산주의, 반전체주의, 삼반투라고 하는 이 운동을 마치 쓰나미처럼 일으킨다고 하니 너희들의 목숨은 이제 끝이 난 게 아닌가 싶다. 자, 학생의 얘기는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이 물결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이끌어갈 파도가 될 것임을 밝힙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미래가 밝습니다. 우리 청년들께서 이럴 것처럼 정확하게 사태를 진단하고 정확하게 지금 사태 파악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나라에는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번엔 중앙대학교 학생입니다. 중앙대학교 학생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저는 불법 탄핵을 주도하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을 배출한 중앙대학교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신 사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자리를 빌어 이재명의 타락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중앙대학교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작금의 현실을 규탄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돌이키고자 저의 선배인 이재명을 고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향해 줄탄핵을 요구했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 질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님의 권한이 정지될 당시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마저 탄핵되도록 만들며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일에 대해 이재명은 이 일이 핵무장론 때문이라면서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고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야말로 반미 친중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있는 모순적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한미군을 미점령군이라고 표현하고 북한의 김정일을 우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칭하였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연방제 통일이 필요하다는 억지 주장과 함께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시키고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직면하였으며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과 함께 시위에 나서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의 행보는 반국가적 행위이며 또한 국가적으로 공산주의 이념을 옹호하는 발언과 행동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한국의 안보와 외교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재명은 입에 담기도 힘든 반인륜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마 형수님 거기는 찢지 말아주세요. 아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중앙대학교의 사람이란 뜻이겠죠. 중앙인의 의에 죽고 참에 살다 그 교훈을 내다버린 이재명의 정치적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배움과 성장이 참된 인재를 키워내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명예가 한 사람으로 인해 저주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재명이 중앙대 선배이며 중앙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권성동인 중앙대학교 아닌가 모르겠어요. 중앙대학교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지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선배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의 정치적 행보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중앙대학교 동문 343명을 대표하여 우리 중앙대학교는 그가 저질러 놓은, 즉 이재명이 저질러 놓은 만행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함께 국정을 몰락하게 만든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이 중앙대학교 학생의 발언이었고요. 이번에는 한국외국어대학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 대표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이 외국어대학교가 그동안 반국가 세력의 본거지로 기능해 왔음을 고백을 합니다. 자, 학생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저의 사랑하는 모교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끄러운 선배들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석기입니다.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을 선고받았는데 판결문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같은 핵심 거점을 타격하여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리석기 그는 국가 질서를 혼란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그가 몸담고 있던 통합진보당은 사회주의 지하혁명조직 RO, 레볼루션 오거나이제이션이겠죠. RO를 조직하는 등의 혐의를 인정받아 위헌정당으로 해산 조치되었음에도 진보당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로총이라 그래요. 민주로총의 양경수 위원장입니다. 민주로총의 간부 여럿은 100여 회 이상 북한의 지령문을 받고 국가 기밀을 넘겨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령문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사건처럼 각계각층의 분노,
분출 계기로 만들고 촛불 시위, 추모, 문화재 등 다양한 항의 투쟁에 집중하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등의 문구를 사용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한 간부가 지령을 받고 평택 미군 기지와 오산 미 공군 기지의 각종 군사시설을 촬영 및 수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범죄 집단을 양경수가 이끌고 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바로 북한이 원했던, 북한이 당선시킨 민주노총의 위원장입니다. 이외에도 무단 방북을 하여 충격을 주었던 임수경 역시 외대 출신입니다. 임수경 전 의원은 탈북자를 두고 변절자라면서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민 여러분들께 큰 상처를 끼쳤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탄핵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하신 300여 명의 동문을 대표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이 외국어대학교 학생의 말에 참 동감이 많이 가고요. 저도 외국어대학교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외대 동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여기 지금 양경수, 림수경, 그 다음에 리석기,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외대 본교가 아니라 용인에 있는 외대 분교 출신이라는 점이에요. 예, 이 점을 갖다가 분명히 내가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이 진보의 이름을 걸고도 진보가 아닌 극단적인 공산 주체 사상으로 국헌을 문란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 질서를 혼란하는 부끄러운 이런 선배들을 두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이 외대 학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경희대학교 학생입니다. 경희대학교는 누가 있죠? 누구? 그렇습니다. 문재인입니다. 자, 지금 경희대학교 학생의 이 사과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끄러운 선배들 그 중에서도 최악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경희대학교 재학생입니다. 저희 학교가 또 저희 후배들이 짊어져야 할 가장 거대한 수치인 문재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느끼셨다시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사회, 경제, 외교, 방역, 정치 등 모든 방면에서 정말 다양하고도 철저하게 망가져 왔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진 수없이 많은 그의 과거를 뒤로하고 제가 사죄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헌법재판소는 본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과 그 정부가 임명한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이념 편향성과 사적 논란이 제기되어 그 자격과 본분을 의심케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곧 만료되는 이들의 임기를 억지로 연장하려는 법안까지 추진하면서 사기 탄핵에 대한 의혹을 가중시키고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둘째로 공수처의 날림 수사와 정치적 도구화 문제입니다. 정치 탄압의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하는 법원마저 멋대로 지정한 억지영장이었고 결국 중앙지법에 의해 그 구속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렇듯 공수처는 정치적 수사에 몰두하면서도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성과조차 없는 무능함으로 국민의 혈세만을 낭비해왔습니다.
셋째,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과 은폐입니다. 우리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기억합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하며 흉악범이었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저 거짓된 변명에 불과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진실을 왜곡하려 했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경제 통계를 조작해오며 국민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거짓 통계 속에서 속아왔습니다. 이렇듯 국가가 국민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직함마저 붙이고 싶지 않은 그 이름 문재인,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에도 전혀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없는 동문 후배로서 오늘은 이 부끄러운 선배의 이름을 들고 대한민국과 또 국민 여러분들 앞에 진심을 다해 사죄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여러 명의 학생들의 이야기를 저도 오늘 받아쓰기 한다고 아주 힘들었어요. 이걸 해서 이걸 지금 학생들의 이야기지만 꼭 지금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들의 젊은 20대 청년 학생들께서 지금 너무나도 이 나라의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런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는 앞으로 미래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올바른 이 가치 판단이야말로 우리 기성세대들조차도 반성하게 만들고 올바른 분별력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우리들의 자녀가 되는 이 젊은이들이 오히려 기성세대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특하고 이 갸륵한 젊은이들이겠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많이 가고 있었죠. 자, 6.25 때 전쟁을 비유한다면 지금 제2의 6.25 전쟁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낙동강 전선은 이미 붕괴돼서 지금 부산까지 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극단적인 비방책을 쓰신 거죠. 즉, 이 계몽령을 통해서 형식은 계엄령을 내렸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계몽령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특히나 우리 10대, 20대, 30대 우리 젊은이들 깨어났어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탄핵, 내란 수계로 몰아가는 이들의 이 사악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이제 깨달아 일어난 거죠. 지금도 정신 못 차리는 건 40, 50대 전교조 세대들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많이 깨어나고 있겠지만은 우리 10대, 20대, 30대만큼은 덜 깨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지금 갈등과 번민, 고민 속에 지금 휩싸여 있죠. 그러나 어차피 결론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면 내지는 탄핵 이런 거를 시킬 수가 없어요. 아마도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께 만약에 탄핵을 인용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처럼 파면시켜버린다? 그러면요, 그날로 헌법재판소는 없어집니다. 그 안에 있는 중국 애들, 헌법연구관이라고 지금 몇십 년째 박혀있는 그런 것들도 있죠. 부터 시작해서 지금 헌법재판소는 이제 역사에서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겁한 문영배가, 임미선이가 지들이 관두는 4월 16일쯤까지 질질 끌다가 던져버리고 도주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요, 볼 것도 없이 각하예요, 이거는. 아니, 꺼리가 돼야지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꺼리가 돼야. 내란죄도 지금 생략돼 버린 상태에서 무슨 놈의 이걸 갖다가
탄핵을 갖다 인용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불법으로 감금해놓고 불법으로 탄핵을 시키겠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어떤 인류 역사에서 이와 같은 만행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태연하게 붙잡혀 들어가죠. 불법으로 감금하고 불법으로 구속하는데도 그것을 다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아마 의심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니,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커다랗게 파놓은 덫에 적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자, 이재명, 문재인, 미국 민주당과 얽혀있던 저 악의 무리들, 악마의 후손들, 귀태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놈 두 놈 해서 다 이 무덤 구덩이로 다 끌어들였습니다. 왜? 윤석열이라고 하는 미끼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광분하면서 마구마구 자기들의 무덤인지도 모르고 윤석열을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나 이제는 본인들의 무덤이 됩니다. 중국 시안에 가보면 병마용이라고 있어요. 과거 중국 황제들과 함께 순장시켰던 사람들을 흙으로 이 토용을 인형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 수백 명을 같이 파묻어 놓고 좌우장에 가서 보시면 기도 안 찹니다. 그런 무덤들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지금 그 시안에 있는 그 병마용에 있는 그런 그 병사들은 그래도 뭐 황제를 갖다 지키겠다고 하는 그래도 뭐 충성심이나 있죠. 이 쓰레기도 못한 이 양아치보다 못한 이 거짓의 무리들이요. 이제 이 큰 구덩이 다 빠졌어요. 이제 죽게 생겼다고. 응?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요, 이자들의 이제 마지막 끝나가는 죽음을 보시고 유쾌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마도 과거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황제께서 했던 것처럼 이 민주당 의원들 하나씩 이렇게 도마에다가 눕혀놓고 아마 가죽을 벗겨내실 것 같아요. 가죽을. 생가죽. 생가죽을 벗기고 뭐 때에 따라서는 또 뭐 효수를 해서 광물에 건다든지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그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요한 비밀을 많이 알고 있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친중, 친북인 이 이재명과 문재인 옆에서 이렇게 아당하고 교원 영색으로 아첨을 하면서 국회의원까지 되어서 이들이 이와 같은 지금 반국가 사범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자처하면서 반국가 세력의 간첩의 임무를 지금 담당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번에 곽종근에게 회유하고 공갈하고 협박했던 김병주와 박선원, 얘네들 틀림없이 이번에 죽습니다. 죽어요. 그 다음에 곽종근을 또 공갈하고 위협하고 협박했던 박범계, 부승찬, 이놈들도 역시 목숨 부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악담을 하고 나오죠. 이게 뭐냐? 이재명이 지금 악에 바쳤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이제 곧 죽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뭐라도 해보겠어 저러는데 이재명이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이재명이가 죽으면 안 됩니다. 이재명이가 살아서 민주당이 파쇄되는 모습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 그 소속되어 있는 그 아이들이 북한 공산 집단과 어떠한 연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민노총과는 어떤 관계고, 이 모든 것들이 미국이 정하는 그 페널티, 세컨더리 보이콧을 얻어맞으면서 모든 통장이 올스톱되고 압류되고 정지가 되어서 얘네들이 통장 거래도 못하게끔 이렇게 끝이 나야 됩니다. 뭐 434억? 그건 뭐 이재명이가 갖고 있는 돈에 비하면 뭐 세 발이 피죠. 뭐 1,000억도 안 되잖아. 2,000억도 안 되고. 재명이가 그동안에 뿌린 돈이 얼마겠어?
민주당 돈으로 다 샀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같은 정말 듣보잡인데도 그제 앞에서 수만 번 제대로 쉬지 못하는 좀 민주당 의원들 모습을 보십시오. 응? 무슨 뭐 똑같이 뭐 사법시험 동기라 그래도 그냥 이재명 옆에서 쥐 죽은 듯이 조용하잖아요. 재명이보다 좋은 학교 나온 애들도 다 그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돈. 이 돈에 굴복한 저 여의도 쓰레기들이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학생들이 이와 같이 우리 기성세대를 통렬하게 지금 비평을 했어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끝나가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또 고민해야 될 거는, 자, 윤석열 대통령은 100%가 아니라 1000% 지금 다시 업무 복귀가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일을 열심히 해야지. 지금 대통령이 일도 안 하고 저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본인도 아마 지금 몸이 근질근질해서 지금 아주 그냥 죽을 맛일 텐데 돌아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그 대통령실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난 전반부에 사람을 잘 못 쓰셨으니까, 예를 들면 교육부 장관 같은 거, 또 보건복지부 장관, 또 법무부 장관, 이런 자들, 또 검찰총장, 또 국방부 장관, 이런 것도 해당되겠지. 또 통일부 장관, 권영세도 통일부 장관 했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통령이 사람을 쓸 때 이런 점을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발탁해서 쓰시라고 추천을 해드려야 돼. 뭐냐면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이거 잘못된 겁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돼. 만약에 어떤 놈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서 딸랑딸랑 해갖고 어디에 임명받으려고 이렇게 뒤에서 뒷거래를 한다고 쳐봐. 그럼 그런 것도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이놈은 말입니다, 이게 사모님 통해갖고 들어온 놈들이 잘라버려야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충직한 신하가 있어야 돼. 충직한 그 비서들, 보좌진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걸 못하면은 또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는 대통령실에다가 막 건의를 해주세요. 건의를 해줘갖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바른 길을 가게끔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국가안보실에 있는 그 김태우라는 놈이 있어요. 그 김태우 그놈의 모가지는 반드시 잘라서 광화문에 내다 걸어야 된다고 국민들께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야 이 나라의 안보 문제가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갑니다. 김태우 같은 놈이 절대로 지금 안보실에 남아있어서는 큰일 난다라고 국민들께서 정말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대통령실에 지속적으로 글을 써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겜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버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청년들 보시니까 힘이 나죠? 미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